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고 대표값 이과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 요걸 배울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상관관계까지 해가지고 총 3개 단원으로 이루어진 게 요번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인데, 자, 오늘 이제 대표값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 대표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대표값은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있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 자료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표값이라고 그래. 이 대표값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평균이 있고요, 중앙값이 있고, 그리고 최빈값. 여러분들 이게 총 3가지의 대표값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점수, 뭐 시험 봤어. 시험 본 점수들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들을 그냥 간단하게 저 몇 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평균 내가지고, 아, 저 평균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 대충 얘가 전체적으로 저 정도 점수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평균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대표값으로 하기가 좋을 거야. 하게 된다라고 많이 느끼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라는 녀석과 중앙값, 최빈값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보자. 제일 첫 장에 보면은 대표값 쭈루룩 되어 있고 평균 나와 있고 한데, 자, 대표값이란, 거기다 지금 선생님 앞에서부터 쭉 나갈게.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단 뭐가 있다라는 거야?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야. 데이터라고 하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가장 어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그냥 이름 하나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대표하는 애들은 그럼 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수치로 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야.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이라든가 중앙값, 최빈값 같은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자, 다음 장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그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표값이라고 하고, 아까 뭐 나와 있는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평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균은 뭐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도수라고 그러죠? 별량의 의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그래. 변화하는 양이라는 뜻이야, 별량은. 이 별량 같은 경우는 별량의 총합을, 저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평균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점수 5과목을 시험 봤어. 5과목 시험 쭉쭉쭉 다 쓴 다음에 그걸 5로 나누잖아. 별량이 5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나눠가지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은 다 이렇게 고르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평균은. 그러면 어떤 녀석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이런 녀석이 하나가 있고, 별량이 이렇게 큰 녀석이 있고 요 작은 녀석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요만큼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얘랑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평균해가지고 예를 들면 봐봐, 50점하고 100점이 있어. 걔네들이 평균 내면은 이 100점에서 25점 떼다가 50점에 갖다 주면 75점으로 똑같아지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내가 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2차 함수하면서 평균 얘기를 하나 했거든? 이런 거 있잖아.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축의 방정식이고, 그지? 얘랑 얘의 평균이 뭐냐면은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리만큼을 얘한테 떼서 더해주면은 요 녀석 값이 나온다.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평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별량의 총합을 별량으로 나눈다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크기를 같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 별량들의 특징을 나타낼 텐데 그건 이제 특징 가가지고 다시 한번 열수있도록 할게. 자, 여기 보면은 이 평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앙값이야. 중앙값. 중앙값은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 순으로. 이 크기라는 게 제일 중요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쭉 나열을 해도 상관없어. 두 번째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나열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크기 순이어야 돼. 그게 작아지는 순이건 커지는 순이건. 크기 순으로 쭉 진행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앙값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별량이 홀수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써? 중앙에 있는 값이 딱 보여요. 왜냐하면 봐봐. 만약 5개가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이 딱 눈에 들어오지. 가운데 있는 녀석이 딱 들어와. 그럼 얘야 그냥. 그런데 만약에 짝수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짝수계가 된다면 6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자,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가운데. 그러면 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얘 값을 찾아야 될까? 이때는 얘와 얘의 평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값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딱 이거야. 별량이 만약 홀수계가 있으면 그냥 가운데 있는 녀석 찾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별량이 짝수계가 주어진다면 중앙값을 구할 때는 가운데 있는 요 두 녀석의 평균값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 중앙값으로 두긴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중앙값은. 그래서 요 녀석 지금 142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자료가 짝수계인 경우까지 지금 다 나왔죠. 자, 다음. 자, 최빈값은 우리가 이 빈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빈번하다 할 때 그 빈자예요. 빈번하게 나온다. 자, 144페이지야. 최빈값은 어떤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최빈값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몇 가지 사항을 좀 얘기를 해줄게. 그냥 여러 가지 한 6개의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치자. 6개의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6개의 자료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빈값은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1, 2, 3, 3, 4.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뻔하죠. 최빈값이 몇 개야? 3이지. 3이 3번 나오고 나머지는 1개씩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3이야.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자, 2도 2개고 3도 2개잖아. 그죠? 2도 2개고 3도 2개야. 그지? 그럼 얘네는 최빈값이 뭐가 될까? 여기 지금 뭐지? 144페이지 보면은, 그죠? 맞죠? 144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돼? 어디 상황이냐면은 네 번째, 맨 마지막 상황. 얘가 지금 2개도 나왔고 얘도 2개가 지금 나와 있어. 이럴 때는 이 2개 다 최빈값이라고 그래. 2개 다 최빈값. 그래서 이때 최빈값은 2와 3. 이렇게 해가지고 최빈값이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예를 들면 봐봐. 1, 1이 있고 3, 3, 3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선생님, 얘는 지금요, 1, 3개, 3, 3개니까, 그죠? 1과 3이 전부 다 최빈값이 돼가지고, 1과 3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얘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위하고 아래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걸까?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는, 자, 얘는, 아래는 1과 3만 있고, 위에는 1과 4가 하나짜리의 원소가 하나가 더 있다. 별량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 별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틀려. 자, 얘 같은 경우는 1이나 4에 비해서는 확실히 2나 3이 많이 나왔잖아. 그지? 확실히 얘가 더 빈번하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1, 1, 1, 3, 3, 3이기 때문에 1이나 3보다 더 적게 나온 게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최빈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자, 세 번째 거. 자료가 2개씩으로 모든 자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최빈 값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3개야. 평균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매번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거. 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홀수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된다. 짝수계면 가운데 2개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고, 최빈값 같은 경우는 요 3개를 구분해야 돼.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면 그냥 고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개수들로만 존재하면은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고, 똑같은 개수들이 2개, 3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4개, 5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최빈값이라고 해도 돼. 대신 그것보다, 그 최빈값보다 숫자가 작은 녀석이 반드시 그 별량 안에 존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최빈값을 없다라고 해야 된다. 자, 요거 3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 이 3개의 대표값을 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중에서 꼭 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값을 구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딱 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 그냥 하나로 정하면 되는데 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그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평균에도 중앙값도 최빈값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평균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평균 앞에 볼게. 평균을 보면 어떠니?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 141페이지 봐봐. 보면은 자료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 경우는 평균이 가장 좋습니다. 비스무리한 자료, 이 별량들이 다들 비스무리하다 이거야. 그냥 다 비슷비슷한 녀석들이야. 그러면은 평균이 괜찮은데 얘는 아주 큰 단점 하나가 존재해.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주일 용돈, 한 달 용돈을 한번 평균을 내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할 거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저는 교통비를 뭐 용돈으로 받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그냥 순수히 내가 그냥 쓰는 돈을 용돈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용돈량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여기에 갑자기 재벌 2세가 한 명 있다라고 쳐봐. 남들 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재벌 2세가 저는 한 달에 뭐 400만 원을 받는데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니네들? 평균 값이? 다들 막 한 7, 80만 원씩 받는 애들이 되는 거야. 한 달에. 그지? 그런 일이 아닌데, 그게 사실 아닌데, 이 평균의 가장 문제점이 됐었던 게 혹시 옛날에 어떤 대학에 그 졸업 이후 연봉 평균을 내봤더니 어디가 보통 연봉이 제일 높을 것 같냐? 대부분 보면. 뭐 예를 들어 의학과나 의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연봉이 제일 높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어디지 무슨 지리학과가 연봉이 압도적으로 높아버리는 거야. 지리학과가. 보통 돈을 많이 버는 학과는 아니잖아. 그냥 생각했을 때. 그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과를 누가 나왔냐면은 너희들도 이제 뭐 알란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아니야? 그 마이클 조던이 그 학과를 나온 거야. 걔 혼자서 연봉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잖아.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평균을 쓰니까.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딱 그걸 생각해. 극단적인 값. 머릿속으로 딱 요것만 생각하세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왜곡이 돼. 잘못된다고. 너희들은 뭐 한 달에 지금 3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쓰고 있는 애들인데, 재벌 2세 하나 때문에 나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애가 돼버려. 그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야. 자,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잘 써먹냐? 키, 몸무게, 아니 다 어디서 어쨌든 이 범위가 좀 한정적이잖아. 극단적인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기가 힘들잖아. 여기서 뭐 이렇게 키가 3m 되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녀석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평균을 나타내고,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이 다루는 자료 자체가 다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평균을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문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게 있어도 상관없어. 중앙값은 이런 게 있어도 상관없어. 다 고만고만 자료다가 갑자기 큰 녀석이 하나 나온다고 해도 얘가 자, 얘가 엄청나게 큰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앙값에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앙값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냐면은 소득이야.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뉴스 보다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못 버는 사람부터 가장 잘 버는 사람들까지를 일렬로 쭈루루루 세운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중앙값입니다. 왜 그럴까? 돈을 겁나게 버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 거야.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 딴 사람들 월급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버린다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시급 정도가 한 230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250만 원에서 한 4, 500만 원 요 사이에서 많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살고 있거든. 뭐 월급을 받는다거나 사업소득을 한다든가 요 정도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연봉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다 끌어올려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중앙값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중앙값은 차이가 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게 그래서 중앙값을 쓰는 이유가 되는 거야.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얘도 문제가 있어. 중앙값도 문제가 있어. 얘는 있잖아. 자, 얘네들을 얘가 이 가운데 있는 값이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평균이란 것은 이렇게 고르게 만든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인위적인 조작을 한 거잖아. 그냥 얘는 그냥 별량 그 자체야. 별량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다른 녀석들을 포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 그래서 3번에 나오는 거, 가운데 값 이외의 가운데 값 이외에는 자료의 값이 아닌 순서로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료 자체의 값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자료의 전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그러니까 진짜 평균도 그렇고 중앙값도 그렇고 최빈값도 그렇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섞어서 두루두루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중앙값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5개, 6개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지. 근데 자료가 1200개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크기 순으로 앞에서부터 쭉 그냥 힘들죠? 그런 좀 힘듦이 있다라는 거. 자, 최빈값은 자, 보면은 몇 페이지니? 145페이지, 144페이지까지 있는데, 최빈값은 사실은 난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걸 쓸만한 이유가 나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그냥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최빈값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145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줄기와 잎 혹시 기억하세요? 줄기와 잎 그림이 있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노가다를 할 줄 아셔야 돼. 숫자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그거 잘 안 하거든. 실제로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정말 써놓고 정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거잖아. 저거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 더해서 나누는 걸 니들이 못하지는 않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 큰 숫자들을 다루려고 할 때는 실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 여기 있는 교재의 문제들을 풀 때는 절대로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말고 하나 직접 더해보고 나눠보고 하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거야. 자, 여기 보면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낸 것도 있고, 줄기와 잎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낸 것도 있는데, 이건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146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있는 표 있죠? 표, 거기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를 쳐놔.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평균이나 어떤 땐 평균을 쓰는 게 좋다, 어떤 땐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 어떨 땐 최빈값을 쓰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표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이나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장점과 나오지. 장점과 단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예제 5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봐봐. 5명의 자료야.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고 신발 크기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자, 키가 163, 158, 160, 159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90이 등장했지. 그죠? 190이 등장하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190 때문에 전체적인 키가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지? 그래가지고 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값이 좀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몸무게는 보니까 다 54에서 뭐 60 정도 되는 다 고만고만이야.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균이죠. 평균으로 바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신발 크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 크기, 발 사이즈라고 하면은 실제로 1mm 단위가 아니라 0.0001mm 단위. 계속 연속적인 합이잖아. 그지? 근데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있어? 260, 265, 270, 280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5mm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신발이 비슷하다, 어떤 그 녀석들이 비슷한 녀석들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최빈값도 충분히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딱 260이 벌써 5명 중에 3명이면은, 그죠? 한 사람은 걔보다 조금 작고 한 사람은 걔보다 조금 크고 하니까 얘는 최빈값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좀 그래. 나는 이게 좀 어거지로 좀 만든 것 같아. 나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차라리 그냥 신발 크기라고 하면은 그냥 중앙값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치? 이렇게 하는데 뭐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 다이빙 같은 거나 이 체조 같은 거 하면은, 그리고 너희도 이제 김연아 세대니까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하면은 점수를 주잖아. 심판이 예를 들어 5명이, 뭐 예를 들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점수를 줬을 때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을 빼고 나머지 8명의 평균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 혹시 그거 알고 있니? 그렇게 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극단적인 값을 줘버릴 수가 있잖아.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냥, 내가 점수를 완전 높게 줘버리면은 내 점수가 빠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예 낮게 줘버리면 내 점수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조작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되고, 옛날에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뭐 그런 문제가 좀 불거졌었죠, 한번. 그런 것들도 있다.
여러분들 여기 스스로 익히는 개념 체크는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특히나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은 이거 풀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면은 요거는 이제 채점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풀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개념 체크는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형 3번 같은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유형 3번 같은 문제가. 자, 유형 3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봐봐. 다음 자료는 범준이의 모든 학생 7명이야. 하루 동안 받은 이메일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야.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 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 자, 그럼 볼게요. 한번 그냥 여기서 중앙값을 나타낸 건 아니니까 한번 수치를 한번 볼게. 자, 4, 2, 8, 4, 5, 4,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일단 봐봐. 4, 4, 4. 나머지 2, 8, 5. 자, 이 X가 2가 나와도 8이 나와도 5가 나와도 절대로 최빈값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최빈값은 무조건 뭐야? 최빈값이 얘는 무조건 4야. 얘가 이거는 확실해. 확정이 됐어. 최빈값이 4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 또 같다고 그랬어? 평균도 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최빈값과 평균이 같다.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이 몇이라는 거야? 평균이 4라는 거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4, 2, 8, 4, 5, 4 더하기 X 한 다음에 나누기 8 하면은 4가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그런데 내가 아까 평균은 어떤 녀석이라고 그랬어? 큰 데서 잘라가지고 낮춰주면 되는 거야. 큰 데서 잘라가지고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잘라가지고 좀 낮은 녀석한테 줘가지고는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4, 4, 4 이런 녀석 더 이상 우리가 건들 필요가 있니 없니? 잘라다가 뭐 죽어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야. 자, 그럼 봅시다. 8에서 뭘 할 거냐면은, 자, 2를 잘라내가지고 얘를 6을 만들고 얘를 4로 만들게. 이래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을 했을 때 또 4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얘는 몇이 남아? 2가 남죠. 얘는 몇이 남아? 1이 남죠. 그지? 그러니까 2하고 1을 여기다 줘가지고 얘가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x가 1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할 때는 요게 나아. 자, 그거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 봐봐. 4, 2, 8, 12죠. 10이고, 8이고, 22고, 27이잖아. 27 더하기 x를 우리가 8로 나눴을 때 얘가 4가 나와야 되니까 8, 4, 32, 4, 8, 32? 뭐야? 별의 개수가 7개, 8개 아니었어? 7. 그러니까 7, 4, 28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어야 되겠지. 그지?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균을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엉뚱하게 막 계산을 복잡하게 봐봐. 나도 지금 이 지랄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평균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막 소수점, 분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때는 그냥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줄기와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돼. 그런데 4-1번 같은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야. 히스토그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봐봐. 5점인 애가 2명, 10점인 애가 3명, 15점인 애가 5명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뭐 중앙값과 최빈값 이런 걸 구하라. 최빈값은 너무 뻔하게 나오죠. 15점이 딱 그냥 최빈값 끝이네. 그죠? 근데 중앙값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건 어떤 녀석이냐면은 자, 5점인 애가 2명인 거야. 당연히 10점인 애는 3명인 거고요. 15점인 애가 5명이야. 15점인 애가 5명이야. 20점인 애가
4명이고 25점인 애가 또 4명이고 30점인 애가 4명이야. 30점인 애가 2명이다. 이런 식이야. 그럼 얘 전체 인원은 2, 3, 10, 14, 20, 10이네. 20명이죠. 총 20개의 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총 20개가 별량이. 그럼 뭐냐? 자, 5점, 5점, 10점,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총 20개의 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5가 5명이야. 여기다 15, 15 해가지고 5명이야. 15. 자, 그리고 나서 2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중앙값은 얘하고 얘 여기 사이가 바로 중앙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중앙값은 아마 17.5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줄기와 이끌림 뭐 일단 별량 자체를 다 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든가 여기 151페이지 밑에 있는 도수분포표라고 그래. 도수분포표. 이 도수분포표 같은 데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은 이렇게 5점인 애가 2명이 있다. 10점인 애가 3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값은 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사실 해야 될 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자, 내가 지금 문제를 안 풀어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은 산포도야, 산포도. 사실 이 산포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산포도는 되게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대신 이 산포도는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되냐면은 이거 진짜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조금 많아.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틀려버리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산포도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과정을.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산포도라는 것은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분산된 정도. 어떤 자료가 우리가 여기서는 별량이라고 그랬죠? 별량이 자료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나. 나타내를 숫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얼마나 분산이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야. 산포도는 이 도가 뭐야? 숫자라는 얘기야. 산포도. 얼마나 이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나도 헷갈려, 가끔씩은. 나도 헷갈려. 예를 들면 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돼. 근데 솔직히 난 국어학자가 아니잖아. 난 국어학자가 아니고 국립국어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기 맞냐?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자, 봐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자료가 있어.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받은 자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60점, 65점, 70점, 75점, 80점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 그럼 얘를 비교했을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아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니? 그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이 삼포도라는 것은 기준이, 대표값의 기준이 평균입니다. 무조건 평균이야.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 얘는 봐봐. 얘도 지금 평균이야. 70이 평균이야. 얘도 지금 70이 평균이라고. 그지? 자, 여기서 삼포도라는 거는 얼마나 평균에서 멀리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가가 삼포도야. 그럼 얘는 지금 봐봐. 평균에서, 지금 평균이 70이고 얘도 평균이 70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지만 얘가 조금 더 멀리까지 가 있지. 그지? 얘는 평균에 조금 더 모여 있지. 그러니까 평균에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다는 조금 이렇게 모여서 분포되어 있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나도 사실은 국어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하는 이 수학에서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아니라 얘예요.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뭐다? 평균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볼게. 산포도가 크다. 숫자가 크다라는 것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평균에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놈들이 많다라는 게 뭐? 산포도가 크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만약에 산포도가 작다. 산포도가 작다. 작다라는 것은 평균에 쭉 몰려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배우게 될 산포도가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있는 거야, 이렇게. 자료들이 평균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산포도가 큰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 점점 먼 값이 많아진다. 머릿속으로 개념을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산포도는 숫자야. 그 산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과 표준 편차고. 그럼 그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크면, 분산이 크면 산포도가 큰 거고 평균에서부터 멀리 있다는 얘기고, 그죠? 산포도가 작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얘기야. 머릿속으로 요걸 딱 그리고 가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합시다. 이제부터 계산해야 돼. 자, 얘는, 산포도는 철저하게 여기다가 적어두세요.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라. 산포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를 지키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이 순서대로 무조건 가야 돼. 순서대로. 자, 첫 번째,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편차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평균을 구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 산포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분산, 표준 편차라고 그래. 산포도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기준값을 정해야겠지. 그 기준값이 뭐냐고 되냐? 바로 평균이 된다. 평균이 된다. 자,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냐? 편차를 구한다. 이게 두 번째야. 자, 편차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별량이 평균보다 큰 녀석이면 편차는 플러스가 될 거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은 애면은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다 적어다. 편차가, 자,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자, 편차가 0보다 크다면 평균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편차가
0이라면 평균값이다 이거야. 평균값이다. 편차가 0이면 평균값이다. 여러분들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시험에 나올 문제. 편차의 합은 (0이다) 자, 빨간색으로 쓰고 밑줄까지 쳤어. 얘는 무조건 나온다. 야,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 편차라는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별량을 내가 임의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내가 이 녀석의 평균을 내면 평균이 3이라는 건 여러분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1 떼가지고 여기다 주고, 여기서 2 떼가지고 여기다 주면은 다 3으로 맞춰지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평균이 3이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편차라는 녀석은 얘에서 3을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 마찬가지로 얘의 편차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 얘는 2야. 자, 편차가 0보다 크다? 그럼 평균보다 큰 녀석이 되는 거고, 편차가 0보다 작다? 평균보다 작은 녀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평균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하겠다고? 평균이라는 건 뭐 하겠다고? 잘라내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2 떼가지고 여기다 2 하면은 얘가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1 떼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전부 다 3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냐? 그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편차들을 더하면 0이라는 거야. 편차들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남는 것들, 그러니까 편차가 이제 남는 거라고 해서, 편차가 양수면 남는 거라고 하고, 평균에 비해서 얘는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얘가 음수라는 것은 모자라다는 거고, 얘는 평균에 비해서 남는 거잖아. 근데 평균이란 게 뭐야? 남는 것에 빼가지고 모자란 것에다 뿌려주면은 그게 뭐야? 평균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여기서 다 빼가지고 여기다 다 해줬을 때 평균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편차의 전체를 다 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 이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진짜. 이것을 활용을 하는 녀석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 자체의 문자로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삼포도나 대표값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런 녀석, 이런 그러니까 지문으로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뭘 구하냐면은 분산을 구할 거예요. 분산. 3. 자, 분산 구하기. 분산은 여러분들 그냥 딱 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박아놔. 편차 제곱의 평균. 야, 근데 한번 봐봐. 왜 선생님이 편차의 제곱을 해줍니까? 편차의 제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차의 제곱을 하지 않으면은요, 편차 다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 0이야. 그러니까 편차를 다 더하면은 큰일 나요. 그냥 0이 나와. 그치? 0을 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편차의 제곱이 되게끔 하는 거는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이야.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자. 제곱하면은 4고요, 1이고요, 0이고요, 1이고요,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 녀석 다 더하면 5, 5니까 10이야. 자, 10을 별량 5개니까 5개로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2야. 이게 뭐야? 분산이야. 이게 분산이야. 이 녀석의 분산이 2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그냥 그대로 외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야. 편차 제곱해. 따로 써.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쓰라 이 소리야. 써. 그런 다음에 더해. 그런 다음에 전체 별량으로 나눠. 이게 뭐냐? 바로 분산이라는 거야. 분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얘가 이 분산이란 요 녀석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분산은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왜냐면은 봐봐, 음수도 전부 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평균을 냈잖아. 가장 적어봐야 0이야. 얘가 이제 3, 3, 3, 3, 3 이렇게 돼 있으면 0, 0, 0, 0, 0일 테니까 0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0이잖아. 분산의 최소값은 0이야. 근데 분산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건 뭐야? 산포도가 0이라는 거야. 평균에서 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전부 다 3, 3, 3, 3, 3. 자료가 다 똑같이 평균값이라는 거지. 그지? 그게 뭐냐면 산포도가 0이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 자, 그러면은 얘가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큰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 크거나 같은 녀석.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이 분산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감이 안 온다라기보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제곱을 하면서 1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숫자가 어때? 엄청나게 커지지? 예를 들면 2만 해도 4니까 큰 거지. 예를 들어 편차가 막 한 6 정도 된다고 치자. 6, 6은 36이야. 그지? 그럼 나는 이 어떤 별량이 실제 평균하고 차이는 6밖에 안 나는 녀석인데, 실제로 우리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이 분산 자체는 36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산포도가 엄청나게 커져. 이 분산이라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진짜 떨어져 있는 건 사실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수치로 보면 되게 크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6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36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이 녀석은 내가 정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수치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그냥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분산에다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표준 편차의 양의 제곱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다. 어차피 여러분 루트 안에 음수인 것도 아니고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씌우면 된다. 루트 씌워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 왜? 그럼 봐봐. 제곱이 되어 있던 게 루트를 씌움으로 해가지고는 원래 조금 원래 우리가 표준 편차 정도,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 있는 정도로 수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 제곱된 것을 다시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하나씩 하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문제, 몇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지금 뒤에 글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야. 쭉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계산할 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제 9번 159페이지에 있는 예제 9번 이거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자, 볼게. 자료가 있어요. 자료 볼게요. 자, 40, 41, 38, 36, 44, 37, 43, 41, 43, 41.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럼 자,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대로 갈 거야. 자, 첫 번째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야. 8개로 나누면, 8로 나누면은 얘 다 더하면은 몇이니? 4, 4, 4, 4, 4, 4, 4, 4, 4, 8, 32.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은, 나는 이제 평균을 구할 때, 막 다 더하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 잘.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니까 40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하나 주는 거야. 1 떼서 여기 주고, 4 떼서 여기 주고, 하나 남고, 3 여기 주고, 1 하나 주면은 다 40이네. 평균 딱 40이야.
그죠? 40 평균은 지금 4, 8, 30이니까 320을 8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가 40이야. 자, 첫 평균 구했어. 자, 두 번째 편차를 구한다. 자, 편차를 구하니까 40이 평균이잖아. 40이 평균이니까 내 편차를 여기다 하나하나 적어볼게. 40이니까 얘는 0이야. 얘는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고 4고 얘는 3이고 3이고 1이고. 많이? 이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봐봐. 얘 두 개 더하면 0이고 4 두 개 더하면 1 마이너스 해가지고 편차 다 더하면 0이죠. 그지? 그냥 편차까지 자 구했어. 자, 세 번째 뭐?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뭐부터 구하라고? 편차의 제곱부터 구하라고. 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밑에다 하나씩 써볼게요.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4, 16, 16, 9, 9,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0, 20, 30, 46이 되겠죠? 그죠? 46이야. 46을 자 46을 몇으로 나눠야 돼? 8로 나눠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 몇이니? 46분의 8? 8분의 56? 어이? 1, 10, 20. 30, 40, 56이네. 그죠? 56이네. 그지? 그럼 8, 7은 56이니까 7. 이렇게 되겠지. 분산 7이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표준편차. 표준편차. 얘는 루트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거. 자, 160페이지에 있는 Q56 같은 건 거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놔. 아까 이 얘기했잖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 평균은 똑같을 수 있어. 평균은 똑같을 수 있는데 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을 봅시다. 여기 밑에 보면은 사진에 그림에 모둠 A, 모둠 B, 모둠 C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지. 히스토그램을 봤는데 얘는 어디든 모둠 A건 모둠 B건 모둠 C건 전부 다 평균은 8이야. 그죠? 평균은 8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봐봐. 잘 보면은 모둠 A가 평균에 가장 몰려있죠. 가장 몰려있어. 그리고 모둠 B 같은 경우는 쭈루루루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르게, 사실 이것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야, 요거 세 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고르게가 모둠 B가 좀 더 고르게 보이지 않니? 모둠 B가 좀 고르게 보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둠 A를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모둠 B는 이게 고르게가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국어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말고 어쨌든 나는 그냥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모둠 B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둠 A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모둠 C 같은 경우는 봐봐. 평균은 가운데 있는데 양쪽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산포도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야. 실제로 보면은 모둠 A하고 모둠 B의 어떤 산포도를 분석해 보면은 모둠 B가 산포도가 더 크게 나옵니다. 당연하게 크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만약에 어떤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수가 있고 B라는 점수, 이건 뭐 그냥 나는 시험 점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험 점수. A반이라는 애들이 A라는 평균이 A고, 1반 애들이 평균이 A고 2반 애들이 평균이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1반의 평균은 A인데 이 평균의 안에 되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B라는 반은 실제로 평균이 얘는 맞는데, 평균보다 좀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쳐보자. 얘는 이렇게 쭉 높여가지고 인원이 많은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1반과 2반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은 어디가 높아? 평균은 2반이 확실히 높은 거야. 이 평균이 높잖아. 얘보다 높잖아, 지금 평균이. 그지? 얘가 확실히 높지만, 산포도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얘가 산포도가 어떻게 했어? 고르다. 그러면 산포도가, 여기서 헷갈리지 마. 작다야. 여기서 산포도가 크다. 모여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그냥. 산포도는 어떠라고? 산포도는 분산되어 있는 정도라니까?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산포도가 커져. 수치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산포도,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얘는 크다.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다. 얘는 산포도가 작다. 그리고 점수는 1반이 좀 더 고르다. 좀 더 고르지 않다가 2반이 좀 더 고르지 않다. 이게 여기서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야. 수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포도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고르지 못한 거야. 산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이거 사실은 문제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내가 162페이지 보면은 나왔죠? 162페이지 보면은 내가 방금 요 비슷한 그림을 그려준 거니까 한번 요거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162페이지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 수능 과목이야, 고정 과목이야.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쳐보자. 자, 요렇게 있고 요런 녀석이 있어. 얘가 1, 2, 3, 4, 5라고 하고 얘는 2, 3, 4, 5, 6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얘가 1, 2, 3, 4, 5. 얘는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이 1, 2, 3, 4, 5하고 2, 3, 4, 5, 6 같은 경우에는 어때? 평균이 얘는 3이고 얘는 4가 평균인 녀석이야. 이런 녀석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딱 정확하게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녀석하고 아래에 있는 녀석하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떨까? 무조건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얘도 3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얘도 4에서부터 정확하게 1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어때? 산포도가 같습니다. 산포도가 완벽하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알겠지? 근데 봐봐.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얘를 좀 이렇게 띄엄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얘를 3이라고, 얘를 뭐 5라고 하고, 얘를 3, 얘를 1, 얘를 7, 9.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때? 이 5라는 녀석을 평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 있지. 많이 늘어나 있단 말이야. 많이 늘어나 있어. 그럼 얘하고 산포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했어? 얘가 큽니다. 얘가 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나중에 이제 뭐 수치로도 다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을게. 나중에 이제 뭐 확률과 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테지만, 일단 선생님은 좀 그래.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이 확률과 통계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조금 이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게 막 이걸 심각하게 어렵게 배우거나 그러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상관관계까지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풀이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어요.